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내용은 동사 강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신라 선덕여왕 측천무라고요. 말이 돼 이렇게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선덕여왕 왕릉을 양산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니까 측천무가 이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약간 언급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선덕여왕에 능이 있는 이 랑산이 진짜 선덕여왕 능이 맞는가, 진짜인가, 이제 가짜인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덕여왕 능이 현재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랑산이 됩니다. 한자식 발음으로는 이 랑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쓸 때는 이 낭산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적지요. 여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라 시대에 이제 경주가 아니겠습니까? 이 경주에 이제 관청이 있는데 그 관청의 위치가 첨성대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와 방향을 지정하며 이쪽에 이제 관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관청에 있는 데에 보면 여기 능이 많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능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관청이 있을 수가 있네요. 그것도 좀 희한해요. 이 관청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동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명활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선덕 여왕이 묻혔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현재 이제 기록 내용과 좀 맞지 않다 그런 설명을 드렸죠. 자,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이제 선덕 여왕이 이제 묻혀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묻혀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때 이제 영상 제작했을 때도 이 기록 내용이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동사 강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내용에 이제 책자가 되죠. 여기 이제 일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거 내용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우리 보통 신라 고구려 백제가 좀 그래도 뭐 우리 역사니까 조금 이렇게 좀 그 경력이 좀 화려하고 좀 광대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알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고구려는 그 영토가 아주 넓고 그 역사가 아주 이제 웅장하고 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우리 이제 삼국이라는 이 고구려 신라 백제는 당나라의 속국으로 돼 있어요. 당나라에서 뭐 고구려에도 뭐 신라에도 백제에도 왕을 임명을 해주고 간직을 제수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우리 이제 삼국의 역사가 자신들의 지방 정권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마 이런 내용에서 이제 기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서서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대륙 뭐 삼국이 있었다 뭐 어느 다른 데에 뭐 조선이 있었고 거기 삼국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당나라의 속국이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일식에 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한번 원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문을 제가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확대해 보면 자,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자, 4월하고 요거 일식에 관한 이렇게 내용이 나오십니다. 여기에 보면 중국에는 관측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하사 월 일식 식중 사부견이라고 돼 있어요. 자, 하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여름을 의미하겠죠. 여름 4월에 뭐 일식이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죠. 자, 여름아, 여름 약초 이런 내용이 나오고 넉사 숫자 4를 의미하죠. 달월
요 해일, 여름에 4월달, 이제 그런 의미죠. 그 밥식, 밥, 가운데, 그 밥식이라 하면 이거는 보통 이제 일식을 말하죠. 위쪽에 보면 일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중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거 역사, 여기서는 중사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사에는 보다, 본론, 골견, 보다, 무엇을 보다, 즉 일식을 이제 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여기 이제 아니다 이제 아닐 부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식을 보지 못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중국 역사책 기록서에서는 일식이 관측이 안 됐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서 강목의 내용에서는 거기서는 일식을 이제 관측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실려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원문부터 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동서강목 제3상 갑술 신라 소지왕 16년 고구려 문자왕 3년 백제 동상왕 16년부터 무신신라 진덕여우주 2년 고구려 보좌왕 7년 백제 의자왕 8년까지 155년간 뭐 소설한 내용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을에는 신라 소지왕 17년 고구려 문자왕 4년 백제 동상왕 17년 북위 현문제 태화 19년 495년에 됐고 4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자, 중국 사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 제가 앞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여름 4월에 여기에 뭐 초하루에 이제 일식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국 사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기록이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중국 사서에는 기록이 없는데 여기에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상한 내용이 돼요. 그리고 4월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초하루라고 되어 있나요? 그냥 여름이라 되어 있고 넉사 여름에 4월 달에 일식이 이제 뭐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뭐 여기에 중사에는 기록이 없는 거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초하루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요. 요거는 좀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냥 4월 달에 일식이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추 8월 고구려가 백제를 침략하니 계림이 군사를 보내어 구원하였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계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신라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계림이라 이제 불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구려가 이제 백제를 이제 침략을 하니까 백제와 신라가 군사를 이제 보내어 이제 구원하였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고구려 군사가 백제를 침략하여 치양성을 포위하니 백제가 신라의 구원을 청하므로 신라왕이 장군 덕지에게 명하여 군사를 건드리고 구원하게 하니 고구려 군사가 패주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8월에 이제 고구려가 백제를 쳤는데 백제가 이제 신라에게 이제 구원을 청하였다. 그래서 고구려 군사가 이제 패했다 이제 그것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을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한 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근데 여기 치양성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 치양성이 이게 뭔가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 치양성이라는 이런 성이 있었나요? 이런 거 생긴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치양성이라고 검색을 해놨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는가? 그동안 항해에도 배천에 비정되던 치양성은 토산을 비정되며 예성강으로 파악하던 폐수는 대동강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대동강이라고 하면 여기 한반도 우리가 이제 평양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요 위쪽에 여기가 이제 대동강이죠. 이미지를 축소해 보면 뭐 한반도를 이제 설명한 부분이 됩니다. 뭐 성의 이제 이름을 잘 모르고 뭐 우리가 보통 역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 이제 살펴보다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죠.
여기는 뭐 치악산성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인데, 고구려 시기 축조되어 조선 초기까지 사용되었어요. 뭐로 치앙성이라고 한다. 성벽의 산의 정상에 남양해양등산과 남동해양등산을 타고 내려왔다.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내용인데 8월에 군대를 보내 백제의 치양성을 공략했는데 이거는 또 항해도 배천으로 비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항해도라고 하면은 뭐 구글러스를 보면 뭐 항해도 대동강이 있는 뭐 이 위치가 보통 뭐 항해도라 하니까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또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다른 이제 블로그의 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 백제의 치열한 전투지 치양은 하남성 서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요 이제 하남성은 또 어디인가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다른 이 견해를 이제 보여주는 사이트가 됩니다. 자, 하남성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미지를 보면 현재 이 부분이죠. 자, 현재 이 부분은 제가 뭐 역사 영상을 많이 촬영하면서 뭐 백제가 있었는 위치를 이제 비등하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백제가 있었다 그러면 보통 여기에 산동하고 이제 많이 이제 인접되어 있는 거리를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이 한산에서 백제가 도읍을 또 한 번 더 옮겼다고 하니까 이 한산이 있는 위치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한산이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쪽 위쪽에다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뭐 나타나고 뭐 여러 군데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제가 이제 앞전에 영상 찍었을 때 한산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또 이제 수도를 옮겼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 그게 이제 이게 난징 이쪽 부분이다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분도 보니까 이제 하남이라고 이제 비정을 하니까 여기가 이제 백제가 있었는 것으로 이분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산이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보통 이제 신라는 이제 양장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여기 아래쪽에 있었다고 이제 보니까 그 고구려는 이 위쪽에 있었다고 이제 다들 이제 그렇게 이제 아시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백제를 이렇게 치니까 백제가 이제 신라한테 이제 구원을 요청해가 신라가 이렇게 백제를 이제 도와줬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대륙으로 이렇게 비정을 해도 이게 다 설명이 돼요. 근데 한반도로도 이게 또 설명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반도도 보통 백제가 여기에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여기 대충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이게 이제 백제가 되고 여기가 백제 아닙니까? 그리고 오른쪽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신라가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고구려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고구려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고구려에서 이렇게 백제를 이렇게 치니까 신라에서 이렇게 도와줬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요것도 이제 신라하고 백제하고 이렇게 다 묶어놨기 때문에 요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설과 이제 한반도설이 이제 양립이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식을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하사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름 4월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보통 여름이라고 하면 이 4월이 이제 여름에 현재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고 있죠. 자, 여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6월에서 이제 9월 사이를 이제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현대 이제 계절하고는 좀 이 달이 좀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이 조금 더 현대화는 좀 이전에 이제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기후가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달수가 한 두 달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뭔가 좀 기록이 좀 이상해요. 자, 초하루에 이제 일식이 있었다. 실제 원문에는 초하루라는 그런 말은 없고 그냥 여름 4월에 이제 일식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일식이 언제 일어났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연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을해년 신라 소지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을해년이 언제인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을해년이 여기 보면 49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을해년을 제가 이제 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해라고 제가 찾아놨죠. 을해를 보면 여기에 495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 여기에. 자, 그럼 이제 연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495년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일식이 진짜 있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죠. 자, 제가 495년이라고 1년 안에 일식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어요. 495 입력을 두 개 해주고 서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면 이제 값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5월 달이 이제 하나 이제 발견이 되고 뭐 6월 달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11월 달이 발견이 되니까 요게 앞전에는 요게 이제 하 4월에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음력 기준으로 이제 적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현대식은 양력 기준이니까 제일 가까운 달이 이제 5월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일단 세 개 다 나오니까 요게 이제 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자세한 정보를 보니까 뭐 요런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말고 자, 구축 요거 한번 선택해가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이미지를 보니까 일식이 나타난 점이 여기 이제 베링의 쪽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여기에 이제 태양이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하게 좀 그려져 있어요. 자, 이 내용으로 보면 한반도나 대륙에서는 일식이 관측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이번에 6월 달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쪽에 나오네요. 시베리아 쪽에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한반도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고 대륙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이 관측이 안 돼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6월 달 하나 남아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 뭐 이번에는 남극에 이제 나타나네요. 뭐 전혀 뭐 한반도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대륙하고도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495년에 이때는 일식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495년에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을해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내용이 이상한 게 동사 과목에는 하사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일식이 있었는데 중국 이제 사서로 보면은 이제 일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중국 사서가 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 과목에 이 책자가 좀 내용이 좀 이상해요. 좀 그런 내용을 보면은. 자, 구글 일식 데이터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미심쩍으니까 제가 이제 스텔라리움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날짜를 495년으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현재 3월 달로 이제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앞전에 일식은 이제 4월 달로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일식 분석 데이터 보면 그거는 5월 달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럼 5월 달로 제가 이제 한번 변경했습니다. 5월 이제 1일로 이제 변경을 했는데, 자, 이때 보면 일식이 없어요. 여기 보면 달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달은 여기에 나와 있고, 태양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 그럼 4월 달로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4월 달도 봐도 똑같습니다. 여기 달이 있고,
시간을 제가 한번 이동해 볼게요. 지금 아침 8시로 돼 있어요. 그리고 9시. 이제 태양이 떴죠. 그리고 달하고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0시, 11시 이제 오로 이제 가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월달로 한번 맞춰볼까요? 3월달도 똑같이요. 이때는 일식이 관측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일식이 관측이 안 돼요. 4월달, 뭐 5월달, 뭐 6월달 이렇게 넘어가도 일식이 관측이 안 됩니다. 그러면 495년 하지 말고 496년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496년을 맞춰도 일식이 관측이 안 됩니다. 이때는 달이 어디에 있나요? 뭐 봅시다. 아, 달이 이때 이제 뒤로 이제 여기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면 494년을 한번 볼까요? 494년을 봤는데도 이제 이때는 이제 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때는 달이 한번 봅시다. 태양이 이제 지고 있는데 아 달이 여기 있네요. 자, 이제 달이 뒤로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495년에 그뭐 자 여기에 보면 이 달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제가 이제 변경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495년 1월달부터 봐야죠. 자 1월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495년 1월달이니까 이때는 살펴봐도 달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달이 이때는 어디 있을까요? 이때 달이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게 3월달로 넘어가니까 달이 이쪽에 있고 뭐 4월달로 가니까 달이 여기에 있고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1월달 가니까 좀 태양하고 좀 비슷하게 보네요. 달이 여기 이제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시간을 한번 봅시다. 사라져 버렸네요. 달이 여기 있네요. 뭐 시간을 봐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들어가 볼게요. 다음 해에 넘어갑시다. 다음 해에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좀 약간 이제 근사치에 옵니다. 그 2월달. 2월달에 넘어가 버리네요. 이제 일식이 이제 관측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뭐 앞뒤 1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혀 일식이 관측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강목에는 뭐 추하루에 뭐 일식이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나 실제 중국 사서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중국 사서에서는 일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록을 잘못 적을 수도 뭐 있겠으나 실제적으로는 이제 현대 이제 프로그램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제 일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일식이 있었다고 요거는 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동사 강목은 이게 아마 신정동공 예지성남의 기록을 참고해 가지고 이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좀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동사 강목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 이제 동공 예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여기 이제 이 동공 예지 성남의 내용을 많이 참고해 이제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나라는 한 방면에 대륙과 이어지고 3면은 바다로 막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방면에 대륙과 이제 이어 있고 3면은 바다로 막혀 있다 하기 때문에 자, 이 기록을 보면 여기 한반도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여기 한반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알 수 있습니다. 한 면은 대륙과 연결이 돼 있고 3면은 이제 바다로 이제 돼 있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한반도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맞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고 한번 봅니다. 동서가 1000리고 남북이 2300리다. 근데 동서가 1000리라고 하면은 이 1000리의 이제 기록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000리에 그러면 392 이제 킬로미터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동서가 1000리라고 하면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지도를 조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보통 동서 이제 측정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측정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제 서울을 기점으로 해가 여기에 한반도 이쪽에 이제 동서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 따지면 요 197리밖에 안 나옵니다. 또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291리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측정을 해도 이것도 307리가 나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1000리라 하면 390이라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390이 이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307이니까 조금 이렇게 모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서를 그럼 이 위쪽에 이렇게 잡아가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395, 395 이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동서의 이제 길이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남북이 2300리라고 하잖아요. 2300리 903km 나오네요. 자, 남북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꺼보면 903이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903 하면은 자, 요쯤밖에 안 되네요. 자, 908, 904 나오니까 자, 요 정도의 이제 강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땅은 자, 우리나라의 서서로 보면은 이 정도 강력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쪽에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잡아 줍시다. 자, 요런 식으로 해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강약이었다, 이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대륙설이나 뭐 다른데 뭐 조선이 있었다고 주장을 해보이 우리나라의 사서는 이런 식의 이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반도에서 절대 이제 벗어날 수 없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또 내용을 봅시다. 바로 중국의 옛 청주와 서주의 동쪽이다. 중국의 청주하고 서주 그러면 이게 어디겠습니까? 청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 산동 이쪽에 이제 청주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자, 여기에 청주가 있었다니까.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서주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그 위치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서주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자, 시저우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어딘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시저우라고 하니까 자, 여기서 또 동쪽으로 가면은 자, 여기죠. 또 한반도로 설명을 하네요. 자, 당군이 처음 나라를 열었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애초 군장이 없었는데 요임금 무진령 기원전에 신인이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로 날아오자 군인들이 옹립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평양에 도읍하고 당군이라 호칭하였으니 이것이 전조선이다. 자, 여기 이제 전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게 이제 당군이 1대가 있고 2대가 있는데 처음 이제 조선을 창립하신 분이 그분이 당군인데 이제 도읍을 정한 데가 이제 평양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평양 그러면 어디입니까? 여기 한반도 여기 아니에요, 여기. 북한 땅 평양 여기에 이제 도읍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전조선인데 기자가 책봉 받았을 때 모두 평양에 도읍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또 기자 나오죠. 기자가 이제 책봉을 받았는데 그것도 평양이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한반도 이평양에 이제 책봉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자신이 만리장성이 여기서 이제 시작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리장성이 있고 산해관에서 이렇게 연장대가 이렇게 평양까지 이제 그려놨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맞춰놓은 이제 만리장성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록에 평양이 여기에 다 기자가 있었고 당군이 여기에 이제 도읍을 정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제 제가 이제 평양의 위치가 이제 어디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까? 북경 베이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거는 제 채널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고구려 마지막 수도 베이징 평양이라 이제 설명을 드렸고, 만 100개의 고구려 고조선 대륙이 베이징이다. 그것이 바로 평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지명이 이제 두 곳이다. 그리고 조선 황제 영락제가 있었는 것도 여기 평양부, 여기에 베이징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국 보강은 진짜 평양의 위치가 바로 이제 베이징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다 읽어보면은 이거 한반도에 맞춰진 기록이에요. 주무왕이 상나라를 이기고 나서 기자로 조선에 봉하였는데 기자가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이것이 후조선이다. 나라를 전하여 40세 손이 조선 후 비에 이르렀을 때 진나라가 천하를 팽창하자 비는 진나라에 복속하였다. 그 아들 준이 뒤를 이어 즉위하였는데 연나라 사람 이만희 습격을 받아 찬탈당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평양에 있는 이제 위치가 이게 이제 연나라하고 이제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연나라에 이제 수도가 있는 지역이 그것이 이제 진짜 평양에 이제 위치가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한반도로 해석을 하냐, 대륙으로 이제 해석을 하냐, 그 차이의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래 읽어보면 또 이런 내용이 되죠. 오윤의 동사천요 지지에 요하의 이동과 한수 이북적을 모두 기시의 땅이라고 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요하의 이제 위치가 상당히 또 중요한 경우가 됩니다. 요하의 이동과 한수의 이북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한수도 보면 한반도도 우리가 보통 한강이라고 하는 그 강도 이제 한수가 될 수가 있고 대륙에도 보면은 그 양자강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이제 한수가 있잖아요. 지도를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죠. 대륙 여기 양자강 여기에도 보면 고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한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반도도 여기에 이제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한수가 되는데 대륙으로 비정하면 한강 위쪽에 이 부분이 바로 여기가 이제 기자의 땅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한반도로 설명을 하면 한강의 위쪽 여기가 이제 기자의 땅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의 이제 비정을 대륙으로 하냐 한반도에 하냐에 따라 완전히 역사 이제 기술이 달라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여기 평양 이제 북경이 이제 평양이냐 한반도가 평양이냐 아니면 한반도의 한강이 한수이냐 아니면 대륙의 양자강에 있는 한수가 한강이냐 그것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게 대륙이나 한반도 지명이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앞전에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사월 차루에 일식이 있었다. 요 내용 이제 부분이 이제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것도 한번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신락 천덕 여왕 킬천무라고요. 요 내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것만 좀 다루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내용도 이제 언급한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척천무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척천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척천무는 624년 2월 17일에서 705년 12월 16일에 당나라 고종 이치의 항우이자 무주의 여자이다. 중국에서는 그를 무축천이라 부르기도 한다.
공포 정치를 했다는 비난과 민생을 보살펴 나라를 흉악히 다스린 황제는 칭송을 같이 받고 있다. 그녀가 통치했던 15년을 무기적인 치라고 부른다. 그녀는 중국의 유일한 여제였다. 그런 만큼 당나라 멸망 이후 무치주의와 유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성리학 정치 체계가 마련됐다. 송나라와 이후 명나라의 유학자들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또한 여성의 중앙 정치 진출이 극도로 제한되었던 고대의 그녀가 어떻게 황제가 되려 했는가에 대한 비판과 그녀의 욕심, 욕망에 대한 것이 명나라까지 주된 평가였다며, 청마 개항 이후 신의 혁명을 거치며 평가는 조금씩 달라졌다. 뭐 짧게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분이 이제 측천무가 되는데요. 중국의 이제 여황제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여기 이제 비난과 민생을 이제 보살펴 나라를 훌륭히 이제 다스린 황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포 정치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도 잘 살폈다. 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중국의 최초의 이제 여왕이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죠. 제가 최초로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무신은 그리고 최초의 여성 태상왕이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측천무가 중국의 최초 이제 황제이면서 이제 여성 이제 군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여기에 한번 봅시다. 지금의 스촨성 강유안에 이제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스촨성이라면 이제 현재 이 부분이 됩니다. 자, 붉은색으로 표시는 이 부분이 되지요. 현재 이제 구글로 이제 보면은 뭐 스촨성이면 이제 여기쯤에 이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번엔 뭐는 여기 이제 산지성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측천무에 제가 능을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중국 시안군교 여행 측천무의 무덤 건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능은 수많은 도구 시도가 있었다. 당나라물 항소가 40만 명을 동원해 도구를 시도했지만 놀랍게도 모두 입구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뭐 농부에 의해 가지고 우연히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측천무가 있는 그 묘가. 그걸 이제 지도로 이제 살펴보면 이제 건능이 있는 이제 위치가 이제 여기라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제 항아강 이제 옆에 이제 여기 이제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선덕여왕릉이 여기 있었다고 많이 설명을 되잖아요. 여기 난징시에 여기 당산이 이제 위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여기라고 이제 설명을 들은 부분이 있죠. 그러면 거기가 좀 많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낭산에 여기 대한민국 경주에도 여기 또 하나 있잖아요. 요 같은 지명이 여기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측전무하고 선덕여왕이 좀 다른 인물로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자, 여기에 봅시다. 측전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기신 분인데, 그리고 선덕여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덕여왕의 여기 이미지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선덕여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주 남성 불곡 마의 열애 자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이미지 보면 측전무하고 이게 많이 비슷하게 좀 닮았어요, 보면은. 자, 제가 두 이미지를 양면을 대체해 놨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흡사합니다. 얼굴도 이렇게 동그리하게 생겼고,
여기에 돌에 이제 석상도 보면 동그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측정문은 이미지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위키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요거 이제 비교하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산 이미지가 좀 작으니까 더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이게 어때요? 자, 코다 보면은 동그리하지요. 입술도 모양도 보면 비슷합니다. 눈 떠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면서도 이제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코가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얼굴 전체에 이제 윤곽을 보면 통통하게 살이 쪘고 둥근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좀 비슷하게 느껴지죠? 자, 선덕 여왕의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선덕 여왕이라고 640피나 2월 22일, 제위가 630년 음력 1월 640피나 2월 22일, 신라의 제20대 여왕이며 한국사 최초의 여왕이다. 여기다 보면 한국사 최초의 여왕이라고 하죠. 측정문은 중국에서 최초 여왕이라고 합니다. 이 점도 똑같죠. 성은 김, 휘는 덕만이다. 진평왕과 마야 부인 김씨에 따르며 진평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제위종이 632년에서 630년까지 건복의 연호를 사용하고 630년에 인평왕으로 개원하였다. 자, 칠성연대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다. 여기 보세요. 출생 기록에 관한 것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즉위 당시 50세 전후의 나로 학자들은 추정한다. 자, 선덕 여왕이 최초로 이제 여왕이 되는 나이를 이제 예측을 하는데 50세 정도 전후로 본다고 합니다. 50세면 지금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연세가 많이 드신 건 아니죠. 예전에 50세라 그러면 한갑에 이제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연세가 상당히 많다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삼국사기의 진평왕의 마지로 삼국유사의 행제의 삶에 설에 관한 기록이 없어 진평왕의 딸로만 기록되어 있다. 진평왕의 아들 없이 죽자 하백회에 진평왕의 왕녀인 덕만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여 성스러운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왕제라는 뜻을 가진 성조황고라는 존호를 알렸다. 삼국유사 왕역편은 김씨 선고래의 남자가 다였으므로 여왕이 왕으로 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 뭐 실제 이제 가족 관계하고 같이 이제 비교하면 좋겠는데요. 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대한 그 자료를 이제 찾고 하려면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경우가 되죠. 자, 그러면 선덕여왕하고 측천무가 뭐가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나?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제위 기간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제위가 632년이나 되어 있고 647년이나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선덕여왕의 제위 기간의 연대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처음에 제위가 632년이죠. 자, 그리고 이제 647년이니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되겠습니다. 647년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647년 빼기 632년이 되어 있잖아요. 632년을 빼면은 자, 여기 이제 15년이 이제 계산됩니다. 자, 제비 기간이 15년 정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측정물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측정물은 이제 와 있는데요. 여기 앞전에 기억나십니까? 읽었는데요. 그녀가 통치했던 15년을 무죄의체라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분이 통치 기간이 15년을 했대요. 자, 앞전에 제가 계산을 했잖아요. 선덕 여왕이 제 기간이 15년으로 일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이상하지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요? 자, 중국의 최초의 여황제라고 하고, 자, 우리나라 그 선덕 여왕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제위 기간이 15년이다.
특전무가 624년 2월 달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고, 선덕여왕은 640년 2월 달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되니까, 이 달수가 이제 또 똑같아,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특전무의 한번 나이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705년까지 이제 살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705년 빼기를 해가지고, 이게 624를 빼면 되겠죠. 624를 빼면은, 자, 이러면 이거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이게 81살이 되네요. 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705년 빼기 624를 빼면은, 이때는 81세가 되네요. 자,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럼 선당형 몇 살이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만 주기 당시 뭐 50세 정도로 이제 예측한다, 이제 그렇게 되네요. 이게 출생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나이로 보면은 측정무는 이때 이제 81살인지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선동유형도 보면은 나이가 그리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완전히 닮은 거는 이 나이가 이렇게 조금 차이는 난다 하더라도 여기 제외 기간이 이제 15년인 것은 이게 이제 똑같아,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무하고 선동유형이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측정무하고 선덕여왕이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사서에 당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당나라는 게 과연 있었는 나라인가? 허구의 나라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측정무하고 선덕여왕이 같은 인물이라면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당나라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지 않나요?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동사강명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에는 삼국 신라 고구려 백제가 당나라의 속국이었다는 내용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권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 이제 동사강문 제3화의 을해년에 신라 진평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영양왕 26년 백제무왕 이런 내용도 있는데, 계속 한번 내용은 뭐 대충 한번 보도록 하죠. 춘2월 신라에서 백성에게 3일간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동시월 신라에 지진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이게 병자년 기록인데, 동시월 백제가 신라를 침략하였다. 백제가 달솔 백기를 보내 군사 8천을 이끌고 신라 모산상 지금의 운봉현이다 공격하였다. 11월에 백제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자, 이거는 무인년 이야기입니다. 신라 북한 군주 변품이 가점성을 수박하여 당주 회록이 적진에 나가 전사했다. 북한 상군 변품이 감자성을 수박하여 군사를 발하여 백제와 금산에서 싸웠다. 당주 회록은 찬덕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 죽음을 원통이 여겨 치욕을 씻으려고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종군하여 가점성을 습격하였으나 백제 권병이 많이 있으니 해론 등을 그들에 맞아 싸웠다. 여기 보면 이제 북한 군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뭐 북한 산성 뭐 그런 내용하고 이제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백제와 금산에서 싸웠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은현 내용 볼게요. 초유월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어 당에 조빙하였다. 자, 이제 나옵니다. 자,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이제 당나라에 이제 도착해가 조빙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고구려 왕이 당이 수에 가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기부하여 사신을 보내서 조빙하고 이로부터 해마다 끊이지 않았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고구려가 당나라에 조빙을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으로 보면, 자, 고구려가 당나라에 항상 찾아가 가지고 뭔가를 여기서는 곡물 준다는 내용은 없지만 뭐 조빙을 그 아련했다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당나라는 황제의 나라고, 뭐 고구려, 뭐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은 뭐 제후의 나라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김해년에 보면은 뭐 고구려의 그 위치를 이제 설명한 부분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구려는 본래 부여의 별종이다. 지역은 동으로는 바다를 넘어 신라에 이르고 남으로 또한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르고 서북으로 요를 건너, 즉 요소를 건너 영주와 접어요. 북으로는 말갈에 이제 접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것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이것도 보면은 이제 고구려의 이제 위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본래 고구려는 이제 부의 일종인데, 그 위치가 동으로는 바다를 넘어섰고, 그리고 신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으로는 또한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르렀다, 이런 설명인데, 근데 고구려가 있는 남쪽이 여기 바다가 있나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있는 남쪽이 이제 바다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거기가 이제 백제가 있다 설명을 해줍니다. 저 고구려를 검색을 해놨습니다. 저 고구려 그러면은 장성왕 때 이제 고려로 이제 개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면 고구려가 이제 고려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강약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고구려 영역은 뭐 여기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로서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구려 이제 영역을 이제 설명한 부분인데, 고구려 땅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신라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구려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서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가지고 신라가 나온다 그러면, 그럼 현재 여기에 바다를 건너 볼 수 있는 땅이 여기 일본 땅인데, 그럼 신라가 여기 일본이었나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고구려 땅에서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가면 이제 백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백제 그러면 보통 우리 여기에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를 남쪽으로 건너가면 이제 백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고구려 땅이 여기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이제 바다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고구려 땅의 영역이 앞전에 그 지도로 보면은 뭐 한 이쯤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남쪽, 여기 이쯤으로 이제 고구려 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 바다가 어디 있나요? 뭐 여기서 시작해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왼쪽 편에 여기가 이제 백제 땅이 되잖아요. 여기 바다가 어디 있나요? 전혀 바다가 없죠. 뭐 이거는 뭐 고구려 최대 영역이라 이제 볼 때 이제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고구려 땅이 여기까지나 뭐 아니면 뭐 여기까지 이렇게 차지했을 때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그러면 고구려 땅에서 남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온다,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럼 바다가 그럼 여기인가요? 뭐 이 바다를 설명을 하나요? 아니면 이 바다를 설명을 하나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고구려 땅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신라가 나온다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가도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도 이 신라라는 땅은 항상 이 바다에서 나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고구려 땅을 설명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구려 땅의 그 남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바다가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디겠습니까? 요것도 뭐 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바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도 이제 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쪽 바다는 아닌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자, 고구려 땅에서 남쪽 바다로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백제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바다를 건너 이제 백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동쪽으로 가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동쪽에 여기 무슨 또 신라가 있네요. 전혀 없죠. 그러면 신라 땅이 영역이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가 이렇게 신라 땅이 됐다 그러면은 그 말이 되겠죠. 또 백제 땅은 여기 요렇게 이제 돼야 이제 말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고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가면 백제가 나온다. 요거는 설명이 좀 비슷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고구려 땅에서 또 동쪽으로 가면 또 신라 땅이 나온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니까 요렇게 이제 신라 땅을 이제 그리면은 여기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보통 땅의 영역을 이제 설명을 하면은 수도가 있는 기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제가 이렇게 삼국을 검색을 해놨는데요. 제가 앞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 같이 신라 땅이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 강약이 이제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제 고구려 땅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면 신라 땅이 나온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보면 여기서 이제 남쪽으로 가면 이제 백제가 나온다 하니까 좀 비슷하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요 이미지가.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이것도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구려에서 이 바다를 남쪽으로 건너갔을 때 이제 백제가 나온다 설명을 하는데 실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건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지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땅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한번 비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땅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신라 땅이 나온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남쪽이라고, 여기서 이제 바다라고 보면은, 즉, 고구려 땅의 영역이 뭐 최소한 이 정도는 이제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정을 해가지고, 또 고구려 땅 동쪽에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동쪽 방향에 신라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되죠. 자, 그리고 고구려 땅에서 남쪽으로 또 바다를 건너가면은 거기 백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요 바다를 기점으로 했을 때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요 산동반도 이제 여기가 이제 백제 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땅 최소한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자, 그럼 신라 땅은 이 바다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동쪽 편의 신라 땅이라고 하면 뭐 신라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차지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땅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고 하면은 고구려가 여기에 이제 있었다고 이제 보면은 요 북쪽은 말갈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고구려 땅에서 남쪽으로 이제 바다를 이제 건너가면은 거기 이제 백제가 나온다니까. 이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면 백제 그러면은 뭐 여기 이쯤에 이제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백제라 이렇게 이제 적으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백제 그러면은 제가 앞전에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구태 백제가 예전에 산동에 있었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이제 동쪽에 이제 바다를 또 건너가면은 뭐 신라가 나온다니까 여기서 바다는 이것으로 이제 예측되니까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이렇게 신라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따지면
요렇게 이제 비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동사 강목의 내용으로 보면 신라는 여기 한반도 있었는 게 이게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비정이 되는 이제 부분이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당나라가 뭐 백제나 이제 고구려를 이제 쳤다고 하면은 글쎄요 여기서 뭐 요렇게 이제 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나라고 고구려 이렇게 이제 쳤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그 나당 연합을 했다 하기 때문에 그럼 백제가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신라가 배를 타고 이 대륙으로 여기서 이제 건너와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은 부분이 됩니다. 그럼 신라가 배를 타고 이 당나라 영역에 들어왔다는 이 대륙에 들어왔다는 그런 사서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치 비정도 약간 좀 이상한 경우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당나라하고 또 신라하고 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이라는 나라하고 신라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큰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전쟁할 정도의 대규모 전쟁이라고 하면 이게 나라와 나라의 국지전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엄청난 전쟁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하고는 그 서서 기록을 보면 늘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늘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데요. 한강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대한민국 서울 한강, 이 강도 한강이고, 우리 보통 양자강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한강이기 때문에 이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라는 나라는 이 한강을 중심으로 두고 늘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위치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상으로 한번 이렇게 한강이라는 이런 위치가 있다고 이제 한번 비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위쪽에는 이제 고구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오른쪽에는 여기는 이제 항상 신라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항상 이제 백제가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한강이라는 요 땅을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이 백제, 신라, 고구려 이렇게 삼국에 늘 다툰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백제와 신라 요 중간에도 이제 국경선이 이제 존재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엉뚱맞게 또 당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나라라는 게 백제, 신라, 고구려를 봤을 때 항상 이 서쪽에 이제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네 개의 나라가 한꺼번에 다 같이 몰려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구려는 현재 보시는 같이 이 지역에 이렇게 이제 비정이 되거나 백제가 여기에 이제 비정이 되거나 아무 신라가 이렇게 비정이 되어버리면 이 한강을 늘 다퉜다고 하는데 이 세 나라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백제나 신라, 고구려는 늘 한강을 차지하려고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강 아시죠? 자, 그러면 한강이 기점이 되고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인데 도대체 이렇게 비정을 해버리면 여기 한강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보통 우리 바레만이라고 하는 이게 그러면 한강인가요? 자, 그러면 그게 성립이 되려면 여기 바레만이나 서해안이 이게 다 현재는 바다로 이렇게 잠겨 있지만 이게 다 내륙 육지가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서해안이 이게 육지가 안 되고서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서해안이 육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어느 한 지역에 여기 한강이 이렇게 물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바다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현재 지리적으로 보면 이 서해안이라는 이 바다는 육지가 아니고 바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구려나 백제 신라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나라는 늘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당이라는 나라는 항상 이 세 개의 나라 서쪽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나라가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지형은 이 커다란 중국 대륙밖에 없다. 자, 그렇게 비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됩니다. 한반도는 서쪽에 이렇게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땅이 아닌 이상은 이 세 개의 나라가 같이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가 없는 커다란 땅은 이 대륙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삼국이라는 나라, 즉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나라는 여기에 다 있어야 그게 말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말가를 제가 이렇게 비정을 해놨는데요. 한강을 기점으로 했을 때 싸울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많은 내용인데 이거는 다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신사년대인데 뭐 신라가 사신을 보내 당에 조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신라가 이제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또 조했다는 내용 나오죠. 자, 앞전에 고구려가 이제 조했는데 이번엔 또 신라가 이제 당나라에 조회합니다. 신라의 사신이 당에 들어가 박모를 바치니 황제가 몸소 위로하고 상기 상시 윤문소로 내병하게 하고 세섬이 화병 금채 300단을 주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신라가 이제 당나라에 공물을 바친 기록이 됩니다. 자, 여기다 보면 신라의 이제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라는 변환의 묘족의 종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신라가 변환의 묘족이라고 이렇게 들어봤나요? 아니 보통 신라는 경주에 한반도에 있는데 이 묘족이 한반도에 살고 있나요? 자, 묘족이라 하면 이게 어디에 있는 족속입니까? 제가 한번 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마하족이라고 부른다. 마하족은 중국의 56개의 공식 소수민족 중 하나인데 마하족은 중국의 명칭으로 실제는 몽족, 아마족 등으로 자칭하는 여러 민족의 집단이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묻고 있으나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묘적이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묘적을 제가 이제 위치 거주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구이저우, 허난, 윈난, 광시, 사천, 하이난 등 자치구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데 그중 천둥 얀마오족 둥종 자치주는 묘적의 가장 큰 집거구이다. 뭐라는 산입니까? 물은 산에 이제 많이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여기 구이저우, 허난, 윈난 이렇게 하니까 여기 윈난이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거는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윈난이라고 이제 검색하니까 현재 이 부분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태국 위쪽 여기를 이제 검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전에 보면은 뭐 하이난 여러분 설명도 하니까 뭐 요 부분 아닙니까? 여기 이제 하이난 섬이 보이니까 그럼 묘적이 뭐 여기에 이제 많이 산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묘적의 한 복장을 한번 볼까요? 복장 보면은 자, 이미지를 보면 자, 요런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기셨다고 하네요. 자, 요렇게 해도 생기셨다고 합니다. 뭐 요런 복장, 자, 요런 복장. 여기에 머리 쓰고 있는 거 요거 보면 앞전에 그 측전무가 쓴 거 그거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전통 복장이. 자, 요런 거, 요 복장이지 않습니까? 자, 측전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 보세요. 좀 비슷하잖아요. 이 머리 모자. 많이 닮았습니다. 여기 장식품이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오족의 이제 복장이라는데 또 이런 식의 이제 복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남성에게 복장이고, 이거는 한번 봅시다. 100만 명 중국 묘종은 고구려 후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고구려 후예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 책자에는 여기 보시는 같이 신라는 변환의 묘족의 종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신라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신라의 이제 후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묘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적은 이 중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 있는 묘적이 그러면 한반도에 와가 신라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자, 고지도로 보면은 묘적이 여기에 이제 많이 이제 분포하고 많이 이제 종족들이 이제 산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묘적이 이렇게 배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 신라에 이렇게 도착해가 이 한반도 여기에 신라를 건국했나요? 이게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요. 묘적이 가까이 있는 데가 이제 신라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신라가 보통은 여기 양자강 이쪽에 여기에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라가 이제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되지 않나요? 자, 하여튼간 이 한반도 신라는 뭔가 좀 이상해요. 자, 신라는 이제 변환의 묘족의 이론인데 한나라 낙랑 땅에 있으니 횡이 1천리요 종이 3천리나 된다. 동남방은 일본이요 서쪽은 백제이며 남쪽은 바다에 닿는다. 북쪽은 고구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다 보면 동남방은 이제 일본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동쪽과 남쪽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고지도로 보면 이 한반도 여기에 이제 신라가 있었다고 하면 동남 방향이라고 하니까 동남이면 이쪽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일본이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럼 또 요거를 보면은 여기 또 한반도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대륙에 봅시다. 신라가 이제 여기 있었다고 보면 여기서 동남이면 이쪽 아닙니까? 여기는 뭐 루크나 대만밖에 없는데 그럼 이곳이 이제 일본이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이건 또 방향적으로 또 맞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동남이라고 하면은 이 대만이 그러면 일본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아니면 여기 루크가 일본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저 동남방은 일본이요 서쪽에는 백제이다. 여기다 보면 서쪽이 백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쪽은 바다에 닿았다. 북쪽은 고구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이것도 고지도를 보면은 신라가 이렇게 대륙에 있었다면 또 서쪽은 또 여기는 이제 백제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 동남은 여기는 이제 일본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그럼 한반도를 보면 여기서는 이게 이제 신라라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백제가 되고 또 동남은 일본이다. 또 요 내용을 보면 여기 또 한반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은 이제 고구려다 하니까 여기 이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대역으로 보면 위쪽은 또 고구려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어떻게 보면 한반도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대륙인 것 같이도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거리가 나오잖아요. 거리가 1천년이요. 종으로는 삼천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횡이 이제 1천리고 종은 삼천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횡이 이게 뭔가요? 제가 이제 횡을 하고 검색을 했는데 횡은 이제 가로를 의미한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가 이제 1천리라고 하면은 1천리를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1천리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392km라고 합니다. 고지도를 한번 봅시다. 일단 한반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392km면 신라는 보통 여기 있었다 하니까 자, 가로를 재봐야 되잖아요. 가로를 한번 여기 한번 재봅시다. 경주가 있어서 여기 재면 되겠네요. 여기서 300km 넘어가면 여기입니다. 374, 뭐 이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이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390을 한번
그거 보면 한 이 정도가 가네요. 396으로 지니까. 이 거리로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백제가 있는 땅에 이제 위치를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500리로 이제 잡아보면 이게 196km가 됩니다. 500으로 잡으면 196이 되니까 그러면 196으로 제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196이면 이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 거리치 정도 반으로 잘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 정도 되니까 이거 백제 땅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백제는 예전에 뭐 땅이 요렇게 이제 차지했다니까 뭐 요렇게 이제 잡으면 이제 백제가 되고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신라 땅이 이제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네요. 자, 이 거리도 반으로 쭉 잘라야 뭐 그런 대로 좀 한반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또 봅시다. 자, 이번에는 가로가 아니 종으로 한번 보도록 해요. 종이 이제 3000이라고 됐으니까 이것도 한번 입력을 해보죠. 이거는 이제 세로 이제 길이가 되죠. 3000이라고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1178km가 됩니다. 1178km를 자 여기에서 요 아래쪽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1178 1178이면 이 정도 되나요? 오이구. 네, 1179 잡았는데 그럼 신라 땅이 그럼 강약이 이만큼 크나요? 자, 이것도 우리가 기존에 배우는 신라 강약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 신라 제가 이렇게 영토를 검색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지령왕 집권기인 568년에 신라 영토가 한 이 정도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구글어스로 제가 이렇게 꺼보니까 이거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한 2배 정도 강약이 되는데 그럼 이것도 반으로 쭉 잘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30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도 뭐 거리를 측정을 하면 이것도 반으로 잘라야 된다. 반으로 자르면 이거 1500 되잖아요. 이것도 589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구글어스로 589 한번 제가 또 측정을 해볼게요. 589 자, 이 정도 되네요. 자, 589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잡으면은 신라 최대 강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나란히 이제 배치를 해놨는데 좀 비슷하죠, 거리 강약이. 자, 오른쪽에 보면 한 이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왼쪽에도 보면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좀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것도 반으로 뚝 잘라야 되네요. 이 한반도 이제 역사 기준을 맞추면. 그럼 왕은 뭐 금성 경주에 거하니 둘레가 8리로 호위하는 군사가 3000이다. 성은 침머라라고 하고 안에 있는 읍을 회평 밖에 있는 것을 읍륵이라 하는데 해평이 6개이고 읍륵이 5개다. 조복은 흰 것을 숭상하고 사신에 제사하기를 좋아한다. 조복이라고 합니다. 옷의 이제 복장이 이제 흰색이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흰색이면 우리가 선조님께서 보통 입으시는 그 한복이 흰색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신라의 이제 복식을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산신은 제사하기를 이제 좋아하고 8월 보름에는 크게 잔치하고 관리들의 화를 쏘게 한다. 벼슬은 친속을 위해 앉히며 그 종명은 제1곱, 제2곱으로 이제 분별하여 형제녀와 뇌종자매를 다 맞이하여 아내로 삼는다. 왕지역은 제1골이며 아내 또한 그 족으로 아들을 낳으며 다
제일곱이 되면 제일곱은 딸과 혼인하지 않고 비록 혼인을 하더라도 뭐 첩이 될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문화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흰 복장을 이제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에 이제 낭낭 땅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낭낭 땅에 이제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따라도 이제 비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횡이 이제 1천이고 여기 종이 이제 3천이라고 하니까 요거 한번 대륙으로 한번 제가 한번 잡아 볼게요. 횡이 1천리. 그냥 1천리 이제 반으로 줄이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한번 다시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럼 392km가 나오죠. 대륙으로 가가지고 391을 여기 양자강 이쪽에서 한번 꺼볼게요. 392면은 뭐 이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신라의 위치가 한 가로로 이 정도 이제 넓이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또 종이 이제 3000이라고 하니까 또 3000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178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1178을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앞전에 신라의 그 남쪽은 이제 바다와 접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1198을 이렇게 꺼보면 되죠. 자, 그럼 이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이제 거리 측정이 다 되는 경우가 됩니다. 한반도로 잡으면 길이를 이제 반으로 줄여야 되지만 대륙으로는 이 길이 그대로 이렇게 해도 다 이제 측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봤을 때 실내의 강력은 그럼 이 정도 이렇게 되네요.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럼 백제는 이제 여기 있었다고 하니까 그 백제의 이제 영역은 많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되죠. 백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확 줄어드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쪽은 이거는 누구의 땅이었을까요? 신라의 이제 서쪽에 이제 백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요 아래쪽도 뭐 백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고구려도 요때는 이제 많이 이제 줄었다 이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돼야 이제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하면은 대륙으로 이렇게 이제 비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번 유모년 신라 진평왕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왕이 황요사에 거둥하였다. 신라의 내성 사신을 두었다. 처음 왕이 즉위하자 대궁, 양궁, 사랑궁 각기 사신을 두었는데 이에 이르렀으니 이찬이 뭐 용수로 내서 사신을 상고 상궁으로 겸하게 하였고 금화로 각각 이르기까지 선택하여 맡기로 해란이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기 또 당나라 나오죠. 보세요. 당이 수마기에 고래에 잡혀 온 포로를 찾아가고 또한 중국에 있는 고구려 사람을 돌려주겠다는 조책을 내렸다. 이 당나라에 뭐 어떤 분이 이 고구려에 이제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가 고구려에서 당나라에 있는 그 고구려인을 돌려달라 이제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추 7월 7월 가을에 백제가 신라 눅노현 지금 지명은 미상으로 침략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라가 눅노현을 침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치는 이제 이 눅노현이 어딘지 모른다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동시에 신라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회하다. 여기 또 나오죠. 신라가 당나라에 또 사신을 보낸다. 이건 동이네요. 겨울이 10월입니다. 여기 또 10월이 겨울이라고 하네요. 10월이 많이 추운가? 그 당시에는. 여기는 또 추, 가을, 7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이 가을이었나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갑신년에 또 춘정을 신라는 시부, 상사서, 대도서 등을 들었다. 백제가 사신을 보내 당에 조빙하자. 당은 사신을 보내 백제왕을 책봉한다. 자, 여기 내용 보세요. 당나라에서 백제의 왕을 책봉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늘 말하잖아요.
한반도 땅은 자신의 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책봉이 뭔가요? 당나라에서 백제한테 네 왕해 이렇게 이제 임명해줬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황제가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사신을 보내 책봉하여 대방 궁공 백제왕으로 삼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땅은 중화민국왕의 땅이다. 2월 고구려는 사신을 보내 당에 조빙하고 반력을 청하니 당이 고구려 왕으로 책봉하였다. 여기 또 나오네요. 이번에 고구려 이야기 나네. 고구려는 사신을 보내 당에 조빙하고 반려를 청하니 당이 고구려 왕으로 책봉. 위에는 당나라가 백제를 이제 왕으로 책봉한 내용이 나오고 아래에는 고구려를 또 왕으로 책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당에 가서 반력을 청하니 황제는 흥부상서 심수관을 보내어 왕을 책봉하여 상주국 요동궁공 고구려 왕으로 삼았다. 자, 이런 내용 보면은 자, 우리나라 역사 아무것도 없어요. 중화인민공화국 말이 맞습니다. 월 당이 사신을 보내 신라왕이 저것이 기가 짜네 완전히. 위쪽에는 백제왕을 이제 책봉했다 나오고 그 다음에 고구려 왕을 또 책봉했다고. 여기 이제 3월 달에 가니까 여기 또 신라왕을 또 책봉했다고 해요. 참 골 때리네. 책봉하여 주고 낭낭궁공 신라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앞전에 그 신라의 이제 영역이 이 낭낭하고 이제 관련이 됐다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이 낭낭은 또 어디에 있었다고 많이 설명드립니다. 이것도 대륙 베이징이라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낭낭군이라고 하면 이것도 한반도 아닙니까? 낭낭군이라고 이 검색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 낭낭군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전함 무제가 유만조선을 점령하고 세운 한사군 중 하나로 현도군과 함께 최후까지 남은 병군이다. 대략 한반도 북부를 가나하였다. 한나라가 멸망 후에도 중국의 병국으로 존속하였으며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 축도될 때까지 약 420년에 걸쳐 한반도 및 만주 일대의 민족들과 대립하고 교류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 여기에 이제 낭낭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아는 이 한반도 이 북쪽 땅에 여기를 이제 낭낭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근데 저는 이 낭낭군이 어디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 이제 베이징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삼국사기 고조선 낭낭군의 위치는 대륙 베이징이다. 신라의 변화는 후손이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신라는 변화의 또 후손이라고 제가 해놨네요. 여기 책자에는 진안의 이제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요. 또 보면은.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하고는 일치하네요. 제가 진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안이 아니네요. 신라는 변안의 묘적의 종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해 낭낭 땅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신라는 이제 변안의 이제 후손이다 이제 하고 묘적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을 남긴 거 똑같네요. 저도 보면은 삼국사기 고조선 낭낭군의 위치는 대륙 베이징이고 신라는 변안의 후손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기 이제 아래쪽에도 보면 고조선 평양 및 대동강 위치는 어디인가? 베이징이다. 폐수 낭량현. 즉 폐수가 이제 낭랑강 거기가 이제 대동강이다. 이제 베이징이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앞전에 진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잘못 알았네요. 방금 설명하다 저도 까먹었습니다. 돌아서니까 완전 까마귀네요. 자, 신라는 이제 변안의 후손이고 묘족이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낭랑 땅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낭랑 땅. 한해 낭랑 땅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뭐 2월 달에 뭐 출발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겠고, 뭐 이거는 3월 달에 출발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도착한 거리는 없으니까, 뭐 언제 이제 도착했다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뭐 2월 달에 뭐 고구려가 뭐 당에 갔다, 뭐 3월 달에 뭐 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니까, 뭐 요거는 보면 뭐 몇 달 걸리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책봉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 11월 신라 백제가 아울러 사신을 보내서 당에 또 조명했다. 또 나오네 여기. 동 11월에 신라 백제가 아울러, 이번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울러 두 나라가 같이 간대요. 와, 미치네 완전히 이거. 동 11월에 신라 백제가 아울러 사신을 보내 당에 이제 또 조병했는데, 신라가 그때 고구려가 길을 막아 조병하지 못하게 하며 또 자주 침략한다는 것으로 호소하니 삼국이 서로 상구 당에는 호소하는 것이 다시 여기에 또 비롯된다. 아, 참. 이 내용 보면은 당나라는 그냥 큰 집이고, 뭐 백제 신라 고구려는 그냥 작은 집이에요. 그냥 자기 집인데, 어? 형아, 저놈이 동생이 왜 자꾸 형아 집에 못 가게 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 삼국이 서로 삼국에 호소하는 것이 삼국이 호소하는. 그러니까 당나라한테 백제 신라 고구려가 이게 당나라에 호소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아니 제가 백제 때문에 신라 때문에 고구려 때문에 너무 미치겠다. 당나라님 제발 좀 이거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골 때려 골 때려. 요 이제 많은 내용을 이제 다 보기는 해갖고 선덕 여왕에 관한 내용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을민년의 이제 내용인데요. 을민년 신라 천정유주 4년에 고구려 영유왕 18년, 백제 무왕 36년, 당태종 정간 9년, 이게 635년이라고 설명을 해요. 당이 신라 요주 덕만을 책봉하여 죽은 낭당궁공 신라왕으로 삼았다. 권씨는 이렇게 말했다. 천도란 양은 굳세고 음은 부드러우며 인도는 남자가 높고 여자는 낮다. 남자는 밖에서 위를 바르게 하고 여자는 안에서 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천지의 영구 불변의 도이다. 임금이 뒤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종실의 의진의 일을 찾아서 제자를 정하는 것이 고금의 통의인데 진평왕이 아들이 없자 그 딸을 세우려 하며 군신들은 대의로서 종실의 의진이를 택하여 세우지 못하고 곧 성군의 간사한 뜻을 여부와 그 딸을 세웠으니 법도의 어지럽힘이 심하였다. 진실로 밝은 천재가 위에 있으며 마땅히 그 명분을 바르게 하여 사신을 보내서 책망하고 의진 임금을 택해 세우는 것이 옳았을 것이요. 만약 먼 나라에서 중국과 같이 하기가 어려웠다면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태종의 영명으로서 이같이 하지 못하고 곧 사신을 보내어 명을 주어 여자를 책봉하여 궁공 국왕을 삼았으니 대적 공가 왕은 모두 나라의 주인이여 백성의 임금이라 징후 이건을 침략되기도 음유라 몸에 더해 주었으니 이것은 좀비의 불효가 강상의 막중함을 태종이 스스로 흘러버린 것이다. 얼마 안 가서 그의 무시 참절과 제어가 일어난 것은 실로 태종의 일로 이제 발달된 것이다. 신라의 영묘가 완성되었다. 신라에서 영묘사가 이제 완성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당나라에서 신라 요주 덕만을 책봉하여 죽은 낭랑궁공 신라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는 아시나요? 당나라에서
선덕여왕은 신라왕으로 책봉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참 이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신라 이제 선덕여왕이 신라에서 이렇게 임명한 것으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역사에 그렇게 그전에 잘 몰랐으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은, 당나라에서 이제 선덕여왕은, 여기에 이제 죽은 낙랑공으로 이제 책봉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덕만이죠. 그러니까 선덕여왕하고 제가 이제 측정부로 이렇게 이제 비교 조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측정부가 황제로 이제 됐을 때가 한 80세 정도가 이제 된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동여왕을 보면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이제 돌아가신 연대를 보면 한 50살 정도 이제 됐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니까 나이로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 그녀가 통치했던 15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제외 기간이 똑같아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동여왕의 여기에 선동의 모습을 본따 만들어졌다고 하는 경주 남산 불고 이 이미지하고 특전무하고 많이 닮았다. 저만 이제 그렇게 느껴지나요? 하여튼간 제위가 15년 이게 똑같다. 이게 도대체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 이런 기록이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 동사 강목에 나와 있는 당나라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의 모든 왕을 임명했다. 이거 이렇게 따지면은 당나라가 그냥 우리 선조의 나라 그냥 큰 집 아닌가요? 그게 따지면은 아니면은 당나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거나 없었는 거 각색해가 이걸 썼는 것 같기도 하고 선덕여왕의 측천무가 맞다면은 선덕여왕을 가지고 측천무의 이야기를 꾸며냈다. 그렇다면 당나라는 역사도 다 꾸며냈다. 그래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에 동사 강목 있고 이런 내용도 그러면 이거 좀 희한합니다.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당나라에서 모든 왕들을 다 임명을 했다. 이게 참 이상한 경우가 돼요. 여기 내용을 보면 당의 신라 요주 덕만을 책봉하여 죽은 낙랑궁공 신라왕으로 이제 삼았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내용을 보면 진평왕이 아들이 없자 그 딸을 세우려 하며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평왕이라는 이제 검색을 해보면 신라의 제26대 국왕이다. 성은 김, 신원, 백정, 구장서의 진평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하죠. 이 선덕여왕을 이제 살펴보면 선덕여왕은 27대 여왕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평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선덕여왕이 이제 왕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동사 강목의 내용을 보면 이 선덕여왕이 낙랑구공으로 이제 신라왕이 이제 됐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635년 기록이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얼마 안 거서 드디어 무시 참전의 재화가 일어난 것으로 실로 태종에 일로서부터 발달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무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측정물을 이렇게 생애를 검색해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죠. 무전은 624년 음력 1월 23일에 당해 이주 지금의 쓰촨성 광양시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녀의 아버지 무사학은 유망한 목대상인데 수양제 양강의 대토목 공사로 거부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여기 이제 무시가 바로 이게 무주예제 측천무가 된다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공시설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630년 당태종 이세민이 황후 장송씨를 잇자 그 이듬해 무조의 용모가 빼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10세의 무조를 입궁시켜
무미라는 칭호를 내렸는데 사람들이 그녀를 무미랑이라 이제 불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연대가 이제 나오죠. 636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세민이 이제 당태종이잖아요. 당태종의 황후 이제 장손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궁을 하나 들었는데 그게 여기 무주 이제 측천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측천무가 후궁 시절에 12세에 이제 입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연대가 636년이나 됐어요. 바로 이 내용하고 이제 같다는 설명입니다. 여기다 보면 635년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록이 1년 전에 이제 기록인데 이때 이제 635년에 여기 낙랑국왕 신라의 이제 왕으로 이 책봉되어 있는 이 내용과 이제 똑같은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다 보면 태종이라고 하니까 당태종이 스스로 허리본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당태종의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무비가 후원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12세인데 그 연대가 635년이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게 1년 후에 이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636년 바로 이제 무주의 이제 측천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선덕 여왕이 이제 태어난 시기를 보면 여기에 연대가 없다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출생 연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연대를 봤을 때 이때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635년 바로 12세 때 당나라의 태종에게 이렇게 궁녀로 이제 들어간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게 636년 당태종 이세민에 의해 가지고 여기 12세의 무조를 입궁시켜 무비라칭했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무주의 이제 측천무가 제가 보기에는 선덕의 여왕 같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바로 연대에 이제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설명입니다. 635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서들은 다 각색이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당나라의 기록이 뭐 각색이 됐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삼국의 이제 역사책이 다 각색이 됐을 수도 있고 하여튼간 현재 남아있는 이런 사서들은 좀 이상한 책자들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각기 나라의 여왕이나 왕사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이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같은 인물을 여러 개의 사람으로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선덕 여왕하고 측정물을 공통점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플갱어. 우리는 보통 이게 도플갱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나 자신과 똑같이 생긴 생물체를 뜻한다. 이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단테의 케이블리언 로세티 1864년에 수채화 작품인데 그들 자신과 어떻게 만났는가. 자, 요런 이제 이미지도 이제 보여주는데 나 자신과 똑같이 생긴 생명체를 이제 보는 듯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많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당나라의 이제 역사서나 현재 보시는 이런 역사서들이 각색이 되고 다 편집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현재 시대에 남겨놓은 이런 사서들은 다 편집됐을 가능성이 이제 많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나 고구려 그 백제의 위치를 따져봤을 때 이것도 보면 좀 이상해요. 신라의 순조가 이제 묘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 점도 좀 특이합니다. 자, 영상 길이가 이제 엄청 길어졌는데요. 그 이식 기록으로 이제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실제 이제 이식 기록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도 이제 일어나지 이제 않은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의뢰년 하 4월, 여름 이제 4월 초에 이제 일식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사의 이제 일식 기록을 이제 통해 이제 보면은 일식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식 기록하고
특전무하고 선덕여왕의 좀 비슷한 점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전무가 15년 즉위를 했다. 선덕여왕 또 15년을 즉위했다. 이것이 공통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서들이 이게 다 소설책처럼 이제 보여요. 다 가짜 역사 같아요. 다.